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여?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순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 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여?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쓴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귀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 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쓴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 놓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순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쓴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쓴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여?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순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 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여?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순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